이번 중간 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텍사스 연방지법 판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많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꼼수를 쓰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쥐를 통째로 넣고 끓인 스튜를 먹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결국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상원엔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을 양당에 모두 불만이 높은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자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 일부 주의 개표가 지연되면서 현재 상원 의석수 3곳이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민주당은 49석, 공화당은 50석의 상원 의석을 확보했으며 아직 승부가 결정되지 않은 애리조나와 네바다, 조지아주 이 3곳의 주에서 2곳의 의석수를 획득하는 쪽이 상원 다수당이 됩니다. 현재 애리조나에서 민주당의 마크 켈리 후보가 총 5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며 공화당의 블레이크 메스터스를 이겨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바다주의 경우 공화당 애덤 렉설트 후보와 민주당 캐서린 코테스 메스토가 매우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네바다주 공화당, 민주당 두 후보 간 표차는 8천여 표 차이로 우편 투표 결과가 반영되면서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지만 과반 득표를 해야 당선이 확정된다는 주 법에 따라 다음 달 6일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이에 대해 데일리 메일은 결국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킬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네바다는 공화당이 앞서고 있으며 애리조나와 조지아주는 민주당이 앞서는 추세가 선거 결과에 반영된다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을 차지하게 되며 양당이 동수일 경우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박빙을 벌이고 있는 네바다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역전할 경우 조지아주 최종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요 언론들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현 상황에서 상원 다수당을 두고 양당의 모두 불만이 높은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 다음 달 6일 재투표가 실시되는데 미 50개 주에서 현재 조지아주와 루이지애나주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과반수를 얻어야만 승리가 인정되는 것을 주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연방지방법원 마크 피트먼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피트먼 판사는 비정부기구인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의회 권한인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히어로즈법은 군인들에게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4천억 달러를 쓰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따라 총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가운데 4,300억 달러가 탕감되고 4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공화당 측의 반대로 무더기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8 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21일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각종 소송에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일단 보류됐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출 탕감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며 지난달 14일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출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 과정을 거쳐 자동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의회 승인을 얻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해당 정책이 의회의 예산 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이고 세금 낭비로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온라인 유통업체 다수가 할인에 앞서 상품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 보도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눈속임 세일 현상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6,000곳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는 영국 사이트 프라이스파이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월 들어 전체 품목 중 약 24%의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2%는 가격 인상폭이 1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즉,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할인율을 적용해도 결국 기존과 비슷한 가격 그대로 팔리면서도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퍼져나간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마다 이런 꼼수 세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에도 비슷한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직전인 10월 1일부터 11월 21일 사이 각종 상품의 14% 가격이 인상됐다가 당일인 11월 26일 인하됐습니다. 당시 판매가를 비교해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판매 상품의 20% 이상이 행사 전인 11월 1일 때보다 더 비싸게 팔렸고 17%가량은 행사가 끝난 2주 뒤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이와 관련 프라이스파이스의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공되는 할인을 믿지 않는다며 불신을 보였습니다. 이에 매체는 소비자는 행사 당일 원하는 수준만큼의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같은 상품에 오히려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태국의 한 유튜버가 박쥐를 통째로 넣고 끓인 스튜를 먹는 영상을 올렸다가 기소당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으로 박쥐 등이 지목된 이래 야생동물을 사냥해 먹는 것에 경각심은 늘어난 편이지만 아직 몇몇 국가에서는 보양식 개념으로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작은 야생박쥐 서너 마리가 둥둥 떠다니는 스튜 국물을 몇 차례 떠먹더니 이내 한 마리를 집어들어 통째로 찢어 먹기 시작합니다. 태국의 유튜버 폰찬옥은 박쥐를 뼈째로 씹어 먹으며 심지어는 박쥐 이빨이 먹기에 조금 성가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즉시 폰찬옥을 신고했고 폰찬옥은 직후 보호야생동물 사체 소지와 컴퓨터 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국 매체 메트로도 현지 시각 10일 폰찬옥이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먹은 박쥐 스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유튜버는 논란 이후 영상을 즉시 내렸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바트와 약 1만 3,8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야생동물관리위원회의 책임자이자 수의사이기도 한 파타라폰 마니오는 박쥐가 보호동물이라는 점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박쥐의 피부와 몸속에는 인수공통병원균이 수백 종 이상이 있다. 가정에서의 평범한 조리로 이 모든 병원균을 안전하고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식용으로 유통되는 박쥐고기 중 비교적 안전한 축에 속하는 박쥐고기는 날개와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거나 고기 부분만 육통되는 부류이며 절대로 박쥐를 통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원인으로 박쥐와 천상갑 등이 지목된 이래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늘어난 편이지만 아직도 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몇몇 국가에서는 보양식의 개념으로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태국 의료진은 북서부 지역에서 유행한 박쥐고기 카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투표기기 결함이 발생해 수작업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문제를 겪었던 뉴저지주 멀서 카운티가 이번엔 일부 지역 투표지 수천 장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브 프라이드 로빈스빌 시장은 머서 카운티 클럭이 로빈스빌 선거구역 중 최소 한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는 공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유권자 800여 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멀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프린스턴의 선거구역 3곳의 투표용지가 아직 선관위로 배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매체 뉴저지 글로버에 따르면 해당 구역의 등록 유권자는 3,211명입니다. 선관위와 각 타운은 현재 분실된 투표용지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 사례는 총 16건으로 이 중 7건이 뉴욕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16명 중 13명이 입원했으며 메릴랜드주에서는 1명이 사망했습니다. 임산부였던 감염자 1명은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유산을 하게 됐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CDC는 감염 사태 원인을 델리 카운터에서 산 고기나 치즈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DC는 임산부나 65세 이상 시니어, 특정 질병이나 치료로 면역 체계가 약화한 경우 리스테리아 감염으로 심각한 증상을 겪을 위험이 더 높다며 화씨 165도 이상으로 재가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델리 카운터에서 고기나 치즈를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1,450만 달러를 투자해 도시 곳곳 1,000개 이상의 방치된 지역을 청소하고 쓰레기통 개수를 늘리며 불법 투기에 대한 카메라 단속을 확대하는 Get Stuff Clean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또 쥐 문제에 대응해 추가 쥐 퇴치제를 도입하는 등 도시 곳곳을 빠르게 청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는 이를 위해 시 청소국 직원 200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뉴욕시 공원들의 오후 시간대 근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회계년도에만 청소국에 710만 달러, 그 이후 매년 65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뉴욕시 곳곳에 위치한 1,500여 개 무인지대를 정기적으로 청소할 예정입니다. 롱알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마리화나 거미를 섭취한 5살 남아가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서포 카운티 셜리에 거주하는 5세 남아는 스타버스트 거미 포장지와 유사하게 생긴 거미를 섭취하고 나서 이상 증세를 느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아가 섭취한 거미는 약용 스타버스트 거미로 마리화나 핵심 성분인 테드라 하이드로 칸나비놀이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며 남아가 지난 할로윈데이 주말 동안 셜리, 메스틱 비치 타운 등을 돌며 받은 간식을 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